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출석 강의 내용은, 승모근에 대한 내용이에요. 승모근. 많은 분들이 승모근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시죠. 저도 병원에서 근무할 때 엄청 많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가 바로 이 승모근이었습니다. 승모근이 많이 문제가 되면 통증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미적으로 봤을 때도 승모근이 도드라져 보이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이 미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승모근이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승모근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승모근이. 어, 예전에는 저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논다라는 표현을 하며 밖에 나가서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노는 걸 논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요즘은 논다라고 하면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심지어 더 최근에 들어서는 컴퓨터도 잘 안 하죠. 거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논다든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의 사용이 가져다 주는 게 일상에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도 많이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그중에 아주 주요한 문제가 되는 부위가 바로 이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우리가 뭐 사피엔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세대를 호모 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비단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살짝 오른쪽에 있는 참고 자료, 기사 내용을 보시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찌든 900년 후의 인간, 그리고 100만 년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엄청 수많은 인류학자와 진화론자,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미래의 인류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본 거예요. 900년 후에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결과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민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좀 자세하게 보면 눈에는 이 컴퓨터나 휴대폰의 전자기파로에 대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막이 두껍게 하나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시각을 담당하는 뇌가 이 후두거든요. 후두부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뇌가 시각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신인류들은 시각적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후두부가 과하게 발달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애초에 거북목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야 휴대폰이나 컴퓨터 하는데 용이한 자세일 거기 때문에 애초에 거북목 자세가 다른 자세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목과 등 근육은 굉장히 과하게 발달되어져 있어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팔꿈치와 손은 휴대폰을 잡기 편하게, 그다음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굽어져 있고, 손은 이렇게 펴져 있는 게 기본적인 세팅이 아니라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세팅처럼 되어져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 외에도 구분 등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져 있을 거고, 등이 굽음으로 해서 흉곽은 당연히 붕괴되어져 있는 자세일 거고, 가슴은 매우 처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런 자세를 미래에 우리는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구분 등 자세라든지 거북목 자세,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 자세는 승모근의 과발달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가 휴대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함에 있어서 고개를 내밀거나 숙이게 되면 당연하게도 목 뒤나 머리 뒤 또는 등 뒤에
더 나아가서는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굉장히 과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남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개를 바로 두고 휴대폰을 하는 자세와 고개를 숙이거나 내밀고 있을 때의 이런 승모근의 어떤 위치나 스트레스를 받을지에 대한 그림인데, 고개를 내밀거나 숙이게 되면 당연하게도 승모근뿐만 아니라 목 뒤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그런 스트레스와 부하를 받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승모근이 올라오고 과긴장된 상태가 될 거다라고 쉽게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은 승모근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부위에 통증이 또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험된 이런 자료들이에요. 우리가 포인트 자료라고도 하는데, 각 승모근이 굉장히 커요. 크고 길고 넓은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근육이 승모 근육인데, 그 승모 근육의 다양한 포인트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주사를 해보는 거예요. 통증 유발 물질을 주사를 했을 때 이 부위에 통증 유발 물질을 주사했더니 지금 왼쪽 제일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 측면이라든지 턱 아래쪽이라든지 측두부 쪽에서도 통증이 같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모근 약간 뒤쪽으로 주사를 한번 딱 해봤더니, 목 뒤쪽과 어깨 끝단 쪽이 통증이 같이 함께 발생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약간 더 승모근에서 안쪽에 주사를 해봤더니 등 쪽으로 통증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오히려 승모근의 제일 바깥쪽 부위에 주사를 했더니 우리 극상근이라고 불리는 그 부위라든지 어깨 관련된 부위 또는 우리 삼두근 부위 쪽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우리가 안 좋으면 비단 승모근 근육만 아픈 게 아니라 턱이나 목 측면, 그다음 측두부, 그다음 어깨 관절 쪽 또는 등, 이런 이런 다양한 부위의 통증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승모근의 문제는 비단 딱 승모근의 문제만 단독적으로 오진 않아요. 예. 이런 승모근의 문제는 대부분 거북목 자세 또는 구분등 자세, 그다음 라운드 숄더. 항상 말씀드리는 게 3종 세트 말씀드리죠. 거북목, 구분등, 라운드 숄더는 항상 같이 온다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세 모두와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승모 근육이에요. 승모 근육. 이 3종 세트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다 승모근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여성분 앉아 계신 저 사진을 딱 보시면, 제일 왼쪽 비포 사진을 보시면, 저 자세가 가장 흔한 안 좋은 자세죠. 구분등과 라운드 숄더, 거북목을 다 가지고 있는 자세이기도 하고, 특히 이 3종 세트는 서 있는 자세에서보다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이 나쁜 3종 세트가 유발되고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앉아 있는 자세, 승모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3종 세트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이 3종 세트 나쁜 자세 변형은 주로 앉아 있는 자세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승모근에 문제가 있고 3종 세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앉아 있는 자세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얼마만큼 목의 부하가 커지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 논문 결과들이 앞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목의 부하가 한 4.5kg 정도의 부하 정도가 목에 가해진다라고 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고개를 60도 정도 이렇게 숙였을 때는 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27kg이라고.
27kg 정도를 머리에 이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우리가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내 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짓눌리는 그 힘에 의해서 목의 디스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목 뒤에 있는 뭐 관절, 인대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근육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모근이라는 이 근육은 나쁜 이 3종 세트 자세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저 자세로 강의를 듣고 있는지 또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자세로 내가 강의를 듣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바쿼리 나가서도 많이 쓰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자료인데요. 우리 머리의 무게가 체중의 한 9분의 1쯤 나간다고 해요. 쉽게 그냥 생각하셔서 그냥 10분의 1, 10% 정도라고 치면 본인의 체중, 제 체중이 한 지금 70kg 정도 되기 때문에 70kg라고 하면 머리 무게가 한 7kg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kg짜리의 이 공을 쇠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7kg을 이렇게 수직으로 목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7kg을 드는 것과 제 그림 참고 자료에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이 완전히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7kg을 든다라고 하면 내 팔이 훨씬 더 힘들겠죠. 아주 당연한 아주 상식적인 그런 원리로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라고 치면 이게 후두하근, 두통을 일으키는 후두하근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목이겠죠. 이건 등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거고, 이거는 뭐 허리 정도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머리를 앞쪽으로 내밀어서 들게 되면 목 뒤에 있는 근육, 등 또는 허리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많이 단축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승모근이 많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라운드 숄더나 구분등이 있으면, 우리 거북목이 있으면 승모근이 단축이 될 수 있다, 승모근이 긴장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중의 9분의 1 정도 되는 그 머리 무게를 받침으로 해서 거북목에 의해서 승모근이 과긴장될 수 있다라는 건 쉽게 이해하실 텐데, 구분등과 라운드 숄더는 왜 승모근에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 척추와 이 흉곽을 한번 보시면, 특히 흉곽을 한번 보시면 위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정면에서 또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원통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이 원통 위에 날개뼈가 이렇게 딱 얹혀져 있는 형태예요. 그다음 쇄골도 얹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이 굳거나 라운드 숄더가 되면 이 날개뼈와 쇄골에 붙어 있는 승모근도 따라 말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흉곽의 형태 때문에 구분등과 라운드 숄더가 되면 날개뼈와 쇄골은 말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말려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승모근은 많은 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승모근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제가 참고 자료를 한번 마련해 봤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승모근이 교정된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배우이자 가수이신 윤은혜 씨죠. 왼쪽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승모근이 엄청 과발달되어져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보시면 승모근이 어떤 특정한 교정 이후에 승모근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져 있는, 굉장히 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훨씬 더 좋죠.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배우 강소라 씨 사진인데 왼쪽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거북목이 너무 심해요.
이분은 아마 일자목을 더 넘어서 목에 역커브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두 사진을 보시면 그냥 딱 보기에도 거북목이 굉장히 심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목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다음 승모근도 굉장히 과발달되어져 있죠. 근데 바로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승모근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져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레와 필라테스를 뭐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하셨다고 해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이렇게 자세 교정을 통해서 승모근을 잘 정돈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또 승모근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우 그 전원주 선생님을 보시면 목이 아예 없어요.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건 목이 없는 게 아니라 어깨가 올라와서 예. 구분등 거북목 엄청 심하실 거예요. 어깨가 완전 들러붙어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이 짧거나 없어 보이시는 거죠. 하지만 예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 상단 예전 사진을 보시면 목이 있어요. 그죠? 점점점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오면서 본인의 목의 긴장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고 평소 자세가 절대 좋을 수 없는 분이세요. 예. 결과만 봤을 때도 그 과정이 절대 그 과정이 좋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바코드에서 많이 설명드리는 분이죠. 백일석 선생님과 이순재 선생님이신데 이순재 선생님이 10살가량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만 한번 보시면 백일석 선생님은 목이 없죠. 정확히 말하면 어깨가 완전 들러붙어 있죠. 반대로 이순재 선생님은 어깨 라인과 목 라인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 있는 자세를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죠? 목 라인과 어깨 라인이 이순재 선생님 굉장히 편안하고 힘이 빠져 있으면서 아주 릴렉스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백일석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어깨가 들러붙어 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이 없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승모근 쪽이 엄청나게 과긴장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 젊었을 적은 굉장히 건강미 넘치는 남성미와 건강미 넘치는 몸과 목도 굉장히 길고 두꺼워요. 굉장히 건강한 몸과 목을 가지고 계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목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깨의 긴장이라든지 어깨의 비대칭들을 한번 보실 건데 앞쪽에 있는 네 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깨의 위치가 조금 다른 분이 보이실 겁니다. 특히 이 세 분의 자세를 보면 제일 왼쪽부터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두 번째 분도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죠. 제일 오른쪽 분은 오른쪽 어깨가 으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 어깨가 다 올라가 있으면서 문제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쪽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똑같이 오른쪽 왼쪽 똑같이 마사지하고 뭐 스트레칭을 하고 똑같은 횟수나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똑같이 어깨 쪽에 긴장도가 있더라도 오른쪽 왼쪽에 비대칭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양쪽이 다 어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정상적인 어깨의 위치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는데 올라간 게 문제인지 내려간 게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 게 문제인지 내려간 게 문제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 쇄골의 라인이에요. 쇄골의 라인. 정상적인 어깨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쇄골의 라인이 거의 수평에 가깝거나 또는 약간 끝단이 한 15도 정도 약간 올라가 있는 정도만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가운데 2번이라고 해서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이 정상적인 어깨 높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저 1번 사진을 보시면 쇄골의 끝단이 처져 있죠? 쇄골의 끝단이 처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처진 어깨예요. 처진 어깨. 처져 있으면서 승모근의 과긴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트레칭 같은 그런 처치를 하시면 더 안 좋아져요. 예. 오히려 어깨를 안정화시키실 수 있으셔야 되고, 처진 어깨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SM880을 입으실 때도 약간 이렇게 올리면서 좀 세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잘 도움이 될 거예요. 어깨의 위치를, 처져 있는 어깨의 위치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죠. 반대로 제일 오른쪽 3번 사진을 보시면 쇄골의 라인이 너무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쇄골의 라인이. 이런 어깨는 긴장되어져 올라가 있는 어깨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SM880을 입으실 때도 아래로 내리면서 좀 세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처음에 살짝 올렸다가 줄이 충분한 길이가 나오면 아래로 내리면서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애초에 아니면 아래로 내리는 그런 튜닝을 조금 하셔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본인의 어깨에 그 밸런스를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본인의 어깨가 처져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또는 오른쪽 왼쪽 어깨가 차이가 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뭔가 정확한 조치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히 승모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북목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친인 운동이에요. 친인 운동인데 이 운동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지금 정상적인 사진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넣는 운동을 하고 있죠. 넣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상태에서 대부분 보시면 등이 굳고 라운드 숄더가 되고 거북목이 되면서 이 승모근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거북목 자세를 수정하고자 해서 굽은 등은 전혀 수정하지 않고 이 신인 운동만 하시면 오히려 목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만 주게 돼요. 안 좋은 영향. 그래서 항상 이 거북목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굽은 등을 먼저 교정을 해놓고 그 다음 남아있는 거북목을 약간 교정해 주셔야 돼요. 거북목 교정의 선행은 반드시 굽은 등이셔야 돼요. 굽은 등. 굽은 등을 수정해 놓고 그 다음 거북목에 대한 수정이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거북목에 대한 수정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수정이 되셔야지 여기서 이런 형태로 수정이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투턱을 만든다든지 목을 너무 과도하게 뒤로 당기는 이런 친인 운동은 오히려 목에 더 많은 부하를 주게 되고 특히 목 디스크가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목을 더 망치는 습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운동은 정확하게 하신다든지 또는 가급적이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 상태에 대해서. 예. 거북목 상태도 좋지 않지만 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상태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립적인 목의 위치, 목뼈의 위치도 중립적이어야 되고 목 근육도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해서만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운동들을 좀 해보실 건데 대부분 좀 앉아서 실시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앉아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하면 거북목 자세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거북목 자세는 구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분 등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간단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깍지를 껴서 등이 딱 받쳐지는 우리 여성분들로 치면 뒤쪽 속옷 라인 정도가 의자 끝에 받쳐질 수 있으면 좋아요. 받쳐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받쳐놓은 상태에서 손목 깍지를 끼고 목과 머리 뒤를 딱 받치시고 팔꿈치가 천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팔꿈치 끝이 천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실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등 쪽이 딱 받쳐지는 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등받이 없이 그냥 앉아서 바로 앉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앉아 계시면서도 중간중간 뭐 3번, 5번 또는 뭐 10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좀 자주자주 좀 해주시면 등이 굽는 걸 예방하실 수도 있고, 굽은 등이 이미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라운드 숄더와 굽은 등, 거북목을 좀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부르거 운동이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일반적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운동은 바로 앉은 상태에서 어,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어깨를 펴주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운동도 앉아서 또는 서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 구분등과 특히 라운드 숄더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좀 잘 챙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퀴즈 운동. 이거는 승모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동작도 좋지만 근육이 매우 많이 뭉쳤을 때는 아주 가벼운 수축을 시켜주는 것도 근육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스퀴즈 운동, 승모근을 수축시키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어깨가 처져 있든 어깨가 올라가 있든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어깨를 펴놓고 아까 부르거 운동 같은 부르거 운동을 배우셨죠? 그 자세에서 어깨를 좀 펴놓고 바로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으쓱해서 올리는 거예요. 동시에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예요. 어깨를 올려주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승모근이 최대로 수축하는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승모근을 쥐어짜듯이 수축시켰다가 천천히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승모근을 좀 풀어주려고 시도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승모근을 이완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다. 각 방향으로 모여서 쉬시간 날리며 움직이며 이 마사지입니다. 가장 불편한 엉덩이를 정신으로 압박하고 날개를 원을 지금 손으로 가장 불편한 승모근 부위를 딱 압박시켜 놓고 고개를 다양하게 움직여 준다든지 또는 똑같이 압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여 주는 그런 셀프 마사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박을 제법 강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박을 딱 주신 상태에서 승모근을 다양하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힘이 어려우며 앞으로 지켜줍니다. 팔이 아니라 날개뼈가 움직이고 집중하며 몸에서 쉬시한 세 번째 스트레칭 나머지 운동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운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마사지 하는 거, 손으로 짚어놓고 마사지 하는 것과 스퀴즈 운동, 무릎 운동 같은 것들, 그 다음 구분 등을 펴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좀 셀프로 잘 챙겨서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어, 안 좋은 그런 라운드 숄더나 그분들 거북목 자세 또는 승모근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셀프로 마사지 하실 때 손으로 누르는 게 너무 좀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우리 그 우산 있죠, 우산. 우산의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압박을 딱 해주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은 대표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승모근에 관한 상식과 운동법을 알려주신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좀 화면을 공유를 하고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예, 채팅으로 또 오늘 느낀 소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금 강의해주신 정은상 마스터님이 이번 주 일요일 대구 한옥 웨딩 아현정에서 예, 드디어 이제 품절남이 됩니다. 예, 혹시 또 출첵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유, 저 친구 참 잘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슬리밍고에서 7번째입니다. 아, 참 잘생겼는데 이 좀 이렇게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생각하셨을 분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 갈 사람은 또 가야 되겠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식 정말 축하한다고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으로 또 남겨주시면 예, 우리 정마스터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렇게 많이 나누라고 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할 건데요. 예, 스쿼트 우리 또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마스터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쿼트 예,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또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마스터님도 오늘 같이 참여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정마스터님 자세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서, 예, 정마스터님 자세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33 스쿼트가 아니고 76개 스쿼트입니다. 그래서 10개씩 7세트하고 마지막에 6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10개만 집중.
둘, 코 세우고, 셋, 좋습니다. 넷, 다섯, 30개 하고 잠깐 쉴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10개, 10개만 합니다. 하나, 집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개, 아홉. 오케이, 잠깐 10초 휴식. 자, 숨 고르기 하시고 다리도 조금 풀어주시고요. 예, 긴장을 잠시 풀어주겠습니다. 호흡 조절하시고. 자, 다시 자세 잡으시고요. 다시 10개 집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60개 하고 또 쉴게요. 셋, 넷, 다섯, 5개 집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7개 집중. 넷, 다섯, 여섯, 일곱, 3개. 여덟, 뒤꿈치로 쭉 위로 올리기.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잠깐 휴식. 16개 남았습니다. 자, 숨 고르기. 자, 호흡 조절하시고, 다시 준비. 16개. 자, 자세 잡고, 첫 번째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개, 여덟, 아홉, 6개 갑니다. 하나, 5개, 둘, 4개, 셋, 넷, 2개, 다섯, 마지막 내려가서 수축 멈춥니다. 자, 멈추고, 자, 천천히 올라올게요. 쭉. 오케이. 자, 우리 새신랑 정마스터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로 자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취를 축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도 좀 마시시고 호흡 조절도 좀 하시고, 예, 채팅으로 예, 정마스터님의 결혼식 다시 한번 예, 떴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 많이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축하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3 출첵을 하고 있죠. 이 3.3 출첵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 슬리밍구 그룹만의 문화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들의 강연과 또 우리가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배움을 나누고 또 그 시간을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우리 슬리밍구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자세 캠페인은 후세에 꼭 남겨줘야 될 정신문화유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캠페인에 여러분들은 작게나마 또 앞으로 크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인데요. 내일 시간 정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성과 행복을 위해서는 시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저자 윤선현 대표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힘 두 번째 강의가 내일 오전 11시 출첵 시간에
특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 시간 링크도 보시고요. 또 내일 바로 참여를 하셔도 충분하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또 다뤄지기 때문에 많은 초대와 또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선현 대표님의 이제 이 베스트셀러가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개정판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나는 깊이 있게 정리라는 과정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정리라고 하는 일상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태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특강을 준비한 이유고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성장과 도전,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응원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마련했다라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레이스 리밍고 앱이고요. 다 사용하고 계시죠? 예,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 저희가 이제 또 2차 고도화 작업에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경험들, 뭐 좋은 점, 나쁜 점, 또 불편한 점,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나 아이디어, 이 모든 것도 좋습니다. 사용하시고 있는 느낀 점들을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 2차 고도화 작업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선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좋은 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야만 좋은 앱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관리 앱에서 우리 플레이스 리밍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업계에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도 또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도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코드 일정이 2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각 지역에 있는 오늘 전북 전주에서도 바코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훌륭한 강의를 조금 더 오프라인에서 더 궁금한 내용들, 짧은 1시간 동안 다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대면에서 우리 마스터님들과 소통하고 또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황리에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5월 비전 창업 설명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주 본사에서 진행이 성황리에 되어졌고 몽골과 미국에서도 참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까지 몽골까지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저희가 또 이번 창업 설명회 결과물로 이루게 되었고요. 또 제주 본사의 스태프분들과 임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또 앞으로 몽골과 미국까지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강남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창설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또 여러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의 열정적인 도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울산과 대전에서 이번 달에 이제 2번의 남은 창설을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울산, 대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TX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허리가 대전이고 울산은 공항도 있고 고속철도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7책 프로젝트 오랜만이죠. 예,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2부를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엄태호고요. 172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주제는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고요. 135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산의 일역은 장자전서라는 문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아이를 가르칠 때는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사물을 자세히 살피며 경건한 자세를 가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지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이만큼 중요하다. 장자전서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다산도 오늘 자녀 양육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모든 것은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른은 등으로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녀가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오히려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더 좋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이라고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매사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 또 배우는 자리에 있든 모두가 중요한 기본은 바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자세가 결국은 삶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살면서 그 삶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론과 지식과 어떻게 실제 삶에서 그 격차를 좁혀 나갈 때, 간격이 없을 때, 그리고 실제 그 삶 자체가 그 이론이 맞을 때 우리는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본주의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통장을 관리하고 또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다뤘다면 오늘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일상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든 업무든 삶이든 이 모든 것들은 습관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탁월함은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행동들이 어떤 습관으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결과물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영어로 habit이라고 부르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또 특정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되풀이하고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꽤 오랫동안 우리의 몸에 자리 잡아 있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걸 습관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죠. 학습된 행위. 그래서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행위가 있을 터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 우리 제2의 학교이고 제1의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습되어지는 행위가 바로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좀 가족력이 있는데 위암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근데 뭐 그 이전 단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왜 부모님이나 이렇게 갔더니 짜게 음식을 먹고 맵고 자극적으로 음식을 먹는 가족의 음식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입맛이 되고 그 기준치가 내 맛의 스탠다드, 기준이 된다면 우리들은 그 정도 레벨의 맵기와 짜기를 먹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음식을 자극적으로 먹는 것이 습관이 된 가족에게는 당연히 그런 가족의 건강 문제가 되풀이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가족이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그 가족 구성원들 각 개인의 습관이 영향을 주는 것이고 구성원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동이 그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어떤 특정한 영향과 암시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는 우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나쁜 습관으로 하루가 이루어졌다면 그 나쁜 습관을 오늘부터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과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다. 이런 이제 명확한 목적, 동기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비슷한 유의어로는 버릇이라는 말과 속어로 버르장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버르장머리 보소 하면서 어른들이 과거에 이렇게 혼냈던 얘기들 기억에 나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버릇,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체성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엄태호니까 엄태호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까지 제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학습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형성된 제 자아와 가치관과 제 존재의식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저라는 사람을 대변하고, 저가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죠. 남 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습관이라는 것은 제 자신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표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게 습관이고 저게 하루의 루틴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죠. 아, 저 사람은 참 멋있게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이제 루틴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각자가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의하는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엄태호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저는 세웁니다. 제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어떤 모습의 삶을 동경하고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는지, 그래서 결국 그 삶이 나의 모습과 동기화됐다라는 것이 확정되면, 즉 목적이 명료해지면 저는 그때부터 행동 계획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안 했다면 이걸 내가 왜 안 했지? 내 이걸 왜 자꾸 안 할까? 왜 자꾸 이걸 하려고 안 하는 마음이 들지 않지? 라고 하는 이유를 분석한 후에, 즉 동기를 분석한 이후에 그 목적이 내 동기에 부합하고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명확하게 나름 분석한 후에 진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제 비전에서 과감하게 이제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도 한정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한정적이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표를 세웠으면 습관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소 1, 2일, 많게는 뭐 일주일, 정말 많게는 1개월, 6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가더라도 저는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제 자신의 정체성은 이 습관이 저를 만들었고, 이 습관이 결국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저의 정체성이고 제가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제 비전의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이렇게 제가 했었던 장황한 그런 문장에서 핵심을 추려보면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계획 리스트, 그리고 그 행동계획 리스트를 실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수정 행동계획을 세우고 다시 반복하는 힘, 이게 저는 습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잠깐 이제 귀를 닫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하루를 살고 어떤 비전과
행동 계획 리스트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점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과정이 일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성공의 길, 또 성공의 길로 향하는 여정인 과정과 성장의 여정을 충실히 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복잡하고 귀 아프고 귀찮고 따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출첵에 들어오신 거 여러분들의 습관을 한번 정의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내일 윤선현 대표님이 해야 되는 시간 관리와 오버랩되고 꼭 필요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워밍업이에요. 준비 운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습관은 결국 반복인데요. 반복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난 좋은 삶을 살 거야. 내가 저런 삶을 살 거야. 나 정말 잘 살 거야. 나 정말 건강해질 거야. 나 정말 멋있게 살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왕 내 삶이 주어지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체력과 여러 가지 역량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한 나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청사진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을 다하도록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반복하는 거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반복에 익숙해지는 용기와 결단을 내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는 저는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들 자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마이크 켜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삶을 성장시키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일정하게 행하라. 여러분 오늘 식사하셔야 됩니까?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 맛있게 밥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밥을 먹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디를 가십니까? 나 세상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처럼 한번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주 단순 노동이고 어떤 설거지를 하는 주부님이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이것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지금 없어. 바로 내가 최고야라는 마음으로 비범하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부터 그 사소한 일이 비범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사 태도의 그 작은 행동에 열심과 전심과 그런 비범한 마음 내가 세계 최고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한번 비범하게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일이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비범하게 한번 행해 보시고 전력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윤선현 대표님 특강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있는 불타는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